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때문에 출산율이 0.6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빠르게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언론들, 토건족들, 기득권들은 부동산만 올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욕도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는 전세 가격이 상승하니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전세 가격 상승하니까 부동산이 다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전세 가격 상승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폭망한 신생아 대출, 이게 얼마나 폭망했는지 이것도 알아보고, 유가가 다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물가와 금리를 자극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세 가격 상승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착시 현상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이미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2024년 3월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착시 현상이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경매로 많이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아파트가 아닌 빌라, 단독주택 이런 것들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 빌라 같은 경우에는 월세 비중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54%였는데 70%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사고가 나더라도 빌라보다는 거래가 더 잘 되고 회수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아파트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 수요는 그대로인데 그 선택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빌라 그리고 단독주택, 이 선택지가 사실상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나마 안전한 아파트 전세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 착시 현상 이런 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매수로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수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모두가 매물 물량이 최고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심리는 어디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은 매수는 가격이 너무 부담이 돼서 하지 않기 때문에 매물이 쌓여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되겠죠. 길바닥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빌라, 단독주택 이런 데서 살아야 된다면은 월세로 가고, 월세 내기 싫다, 꼭 전세로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의 수요는 어디로 몰리고 있다?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상승의 흐름을 나타내진 않는다,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전세도 상승하고 매매 가격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이렇게 아파트 매물이 계속 쌓여가진 않겠죠. 어느 정도 매수로 전환이 될 텐데 그런 게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로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할 수 있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라,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쳤잖아요. 신생아 특례 대출로. 그런데 2024년 1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 이거를 분석해 보면은 총 4조 5,200억 정도 대출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절반 정도가 대환 대출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구입한 게 아니라 기존 대출이 너무 비싸니까 대출을 갈아타기 했습니다. 그리고 21%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데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들, 이 비율을 보면은 29%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이 집을 사진 않았습니다. 2달 사이에 신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 4,181건 정도가 이걸로 사용했다고 해요. 정책으로 신규 수요라고 할까요? 2달 사이에 4,181건 이 정도밖에 안 생겼습니다. 9,000건이 대환대출, 5,000건이 전세대출, 이렇게 됩니다.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정부의 의도가 집값을 떠받치고 상승시키려고 했던 그런 의도였다면은 폭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부부 합산 연소득 2억까지 대출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소득 2억이나 되는 부부가 얼마나 될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동산을 구입할지, 그 수요는 굉장히 조금밖에 안 될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 이제 그 효과가 다 빠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를 보면은 1월, 2월 반짝했다가
3월에 급락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효과가 크지 않았는데 그것마저도 약발이라고 할까요? 그 약발마저도 3월에 꺾이기 시작했다. 다시 반등해서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가 90불을 곧 돌파하게 생겼습니다. 유가도 상승하는데 환율까지 같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석유를 사오려면은 달러로 사와야 됩니다. 결국에는 석유 가격도 비싸고 그거를 결제하는 달러 가격도 비싸지기 때문에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유가가 상승해도 미국이 석유 생산량 최대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급자족하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가 상승한 만큼 물가 상승 타격을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도 소비가 어려운데 여기서 더 감소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유가가 너무 비싸면은 놀러 가기도 부담되고 물류비 다 증가하게 됩니다. 물가 또 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직격탄은 자영업자들이겠죠. 영끌들도 이자 내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기 때문에 버티기가 더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느끼는 고통, 생산 원가의 증가, 이것도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는 흐름, 환율도 상승하는 흐름,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타격이 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영끌들의 그런 경매 물량들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리 인하, 이건 역시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언론에서 지금 기대하는 만큼 진행이 안 될 것입니다.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3월에 내린다고 했던 거를 자꾸 미루고 3번 내릴 것 한 번으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유가는 앞으로도 흐름을 자세히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위험 수위까지 그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보면은 전세 가격 상승한다고 하는데 착시 현상이다. 경매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전세 수요가 그나마 안전한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해서 매매 가격도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당연히 아파트 매물 물량 이것이 감소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심리는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월세나 전세를 살아야 한다면은 빌라는 가능하면 월세를, 전세를 살고 싶은 사람들은 아파트라는 선택지 하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만 상승하는 그런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를 먼저 알아보았고 또 이제 정부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 부동산 부양 정책 이런 걸 시행했는데 지금 한 2달 정도 지나봤는데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30%도 안 된다. 건수로 보면은 신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4,200명 정도 이 정도 생겨났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지는 않았다. 그만큼 시장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이게 물가 상승, 소비 감소, 자영업자들 직격탄, 영끌들에게도 더더욱 힘든 시간, 기업들에게도 원가 상승, 물류비 상승 이거를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 전체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걸 알아보았고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금리 인하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다. 언론에서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것처럼 금리가 팍팍 내려갈 일은 없을 것이다. 그거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